영상 속에는 빛나는 외모와 매력적인 몸매로 5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칠레 인플루언서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춤은 매혹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이제 막 떠오르는 인기 BJ 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추천하는 화장품과 의류를 경쟁하듯 구매했고 그녀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24살의 아름다운 여성의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기이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결말로 향하고 있었고 그 끝은 그녀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10월 23일 맑은 오후 칠레 산티아고 남부 상업지구의 한 골목에서 몇 차례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6명의 남성에게 습격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자신의 차에서 내린 직후 오후에 거리에서 공격을 받아 쓰러진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 목격자들도 이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상황을 살피더니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곧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여성 방송인 사브리나였습니다. 한 미모의 여성이 거리 한복판에서 이렇게 공격당한 이유는 대체 어떤 원한 때문일까요? 피해자인 인플루언서 사브리나 두란 몬테로는 1998년 칠레 산티아고 남서부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친근하게 라이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9남매 중 막내로 어릴 적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불법 약물 거래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사브리나를 극진히 사랑했지만 이 때문에 그녀는 까다롭고 제멋대로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교차하는 빈민가로 그곳의 주민들은 알코올과 불법 약물에 잠식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범죄의 손길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뻗어갔고 빈민가에서는 특히 어린 소녀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흔했습니다. 사브리나는 13살 때 자신보다 24살 연상의 권력을 가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임신한 그녀는 엘차포라는 별명을 가진 밀수품 보스 구스만에게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스만은 멕시코의 어둠의 세력과 결탁해 그곳에서 교통과 인신매매의 어둠의 네트워크를 엮었기 때문에 시날로와 카르텔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맹렬한 성격으로 인해 사브리나는 점차 전 세계 미녀들과 경쟁하며 보스의 손바닥 안에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일부 세부 내용에 따르면 사브리나는 당시 매우 소극적이었고 임신 중에도 부도덕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학교를 강제로 중퇴하고 초등학교 7학년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후엔 집에만 있었고 다시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사브리나는 조직 내에서의 지위가 상승하여 스스로를 형수님이라고 여기며 조직 내 동생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브리나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구스만이 조직 일에 바빴던 탓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브리나는 구스만의 사촌과 몰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젊은 사브리나에게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구스만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구스만의 보호를 잃은 그녀는 결국 연인과 함께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 심지어 직접 나서서 불법 약물의 운송과 판매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유랑 생활을 이어가던 사브리나는 비록 환경이 불안정했지만 여전히 비교적 풍족한 삶을 유지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여성으로 대체로 매우 과감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틱톡이 인기를 끌면서 그녀도 틈틈이 자신의 SNS에 활기 넘치는 댄스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춤은 빠르게 팬들과 팔로워들을 끌어모았고 사브리나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뷰티 팁과 메이크업 비법, 패션 스타일링 팁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꾸준히 이러한 활동을 이어갔다면 광고나 비즈니스 협찬으로 아들과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브리나는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고 인플루언서로 버는 수익이 불법 약물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에 비할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 이면에서 사브리나는 여전히 불법 약물의 거래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2017년은 사브리나에게 있어 많은 고난이 따랐던 해였습니다. 그녀는 연인과 함께 경찰과 범죄 조직 간의 추격전 중 체포되었고
연희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사브리나 역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때로 자신의 삶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인생에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중한 청춘,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남자 모두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점점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되고 있었습니다. 칠레 아테나 연구소의 안전 전문가 필라르 리자나는 사브리나와 같은 권력과 부,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는 인플루언서들이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어두운 세력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그저 이러한 왜곡된 생활 방식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외곽에 위치한 라 피냐다시의 시장인 클라우디아 피사로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국가에서 증가하는 불법 약물 관련 범죄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의로운 인물은 이러한 문화가 독이 되었으며 불법 제품의 제작과 유통에 뛰어드는 것이 쉽게 부를 얻을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종종 감옥 생활이나 목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대응이 대개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범죄 세력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사브리나를 체포한 후 그녀가 참여한 범죄가 단순히 약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가족 중심의 조직적 범죄로 확장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체포되었을 때부터 그녀는 이미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브리나의 몇몇 형제들은 오랫동안 칠레 산티아고 외곽의 플로리다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으며 현지의 암흑 조직과 깊은 연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물법 물질 운송과 차량 절도에 관여했으며 세력 확장을 위해 다른 범죄 조직과 잦은 충돌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칠레의 빌라스 파다스 지역은 하루 종일 대립 상태에 있으며 경찰조차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갱단 간의 격렬한 전투 장면은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온라인에 업로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잘 아는 선의의 누군가는 특정 달의 특정 오후 3시에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경고를 온라인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범죄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범죄 두목의 세력이 강대하여 신고한 주민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칠레 경찰은 범죄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구체적인 혐의 없이 용의자를 체포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은 거리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익명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과가 있었고 경찰은 곧바로 별명 조키나 구스만이라는 여성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녀가 도시의 레게 댄스와 노래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얻게 된 별명으로 이는 산티아고 외곽 페냐폴로에서 범죄 조직의 두목으로서 얻은 별명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유명한 여성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사브리나였습니다. 경찰은 또한 사브리나가 카테리나 구스맨이라는 인기 있는 틱톡 계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브리나가 올린 다수의 영상은 칠레 경찰이 그녀의 일상생활을 추적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위치를 쉽게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녀의 집 내부 정보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범죄 조직을 추적하던 한 경찰관은 체포 당일 약 100명의 경찰이 급습 작전에 참여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사브리나와 그녀의 조직은 12채의 주택에 흩어져 있었고 그중 한 아파트가 사브리나의 거처였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돌입하자 사브리나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불리해졌음을 깨달은 그들은 경찰에 자진항복했습니다. 범죄 은신처에서 경찰은 현금 900만 페소, 하나로 약 1305만 원 상당과 휴대폰, 감시카메라, 각종 무기와 다양한 형태의 불법 물품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체포 후 산미겔 여성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여성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체포된 지 3개월 후
사브리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영상 속 사브리나는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춤을 추며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녀의 스타일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머리에는 세련된 보석 장식을 달았고 화려한 옷을 입었으며 핑크색 신발과 장식품으로 교도소 벽과 침대를 꾸몄습니다. 세심하게 본 관객들은 이곳이 칠레의 전형적인 교도소 환경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브리나가 지내는 방은 화려한 곳이 아니었지만 방 안에는 수납장과 식탁이 있었고 심지어 식탁 위에는 꽃병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교도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사용하는 방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2층 침대가 있는 공동방입니다. 사브리나의 영상 배경에는 종종 다른 수감자들이 찍히곤 했는데 이는 사브리나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교도소 생활을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몰래 휴대폰을 반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칠레에서 부패가 흔한 일이라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브리나의 화려한 성격은 그녀를 더욱 눈에 띄게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브리나의 틱톡 계정은 빠르게 성장했고 교도소 생활이 오히려 그녀를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인플루언서로서의 경력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사브리나와 감정적으로 얽히게 된 사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동성 연인인 안토넬라 마르샨테가 그 주인공입니다. 원래라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사브리나에게 교도소 생활은 지루하고 적응하기 힘든 것이었을 테지만 동성인 안토넬라와의 로맨스가 그녀를 다시금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안토넬라는 칠레의 시날로아 카르텔의 조직원으로 불법 약물 판매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7년에야 가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반면 사브리나는 3년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1년 남짓이었을 뿐입니다. 사브리나는 수감 중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모색했고 결국 검찰과 협상하여 다른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감형 또는 형기 단축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배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특히나 그녀가 배신한 사람들이 무법자들일 때 그녀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사브리나의 틱톡 영상은 한층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고정된 춤과 노래 공연 외에도 다양한 메이크업, 패션 및 영상 추천 콘텐츠를 선보이며 라이브 방송 화면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가끔씩 10살이 된 아들이 영상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브리나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는데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한 후 그녀는 가석방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브리나는 집에서 제한된 가택 구금을 받으며 발목에는 GPS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료 방문과 주 1회의 네일 및 뷰티 시술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적어도 집에서 아들과 재회할 수 있고 다시 활발한 인플루언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사브리나는 안토넬라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낭만적인 선물을 공개하고 연인이 그림으로 표현한 사랑의 메시지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평온하고 따뜻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브리나가 경쟁 조직의 비밀을 팔아 감형을 얻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은 그녀의 행동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브리나가 암흑가의 규칙을 깨뜨렸다고 생각한 이들은 그녀가 출소하자마자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이후 사브리나는 항상 몇몇 남성들에게 추적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가 다시 한번 사브리나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라이브 방송은 2023년 10월 23일에 이루어졌으며 그녀는 연달아 5개의 영상을 올리고 팬들과 차 안에서 최신 뷰티 제품을 공유했습니다. 팬들이 댓글로 사브리나 내일 어디 가세요? 라고 묻자 사브리나는 내일은 지역 미용실에 가서 발 마사지와 네일을 할 예정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무심코 남긴 댓글이 그녀의 적들에게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아침 사브리나가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발 마사지 가게 근처에 수상한 인물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버스 정류장 근처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의 남성이 약 30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브리나가 도착하자 최소 2명의 남성이 그녀에게 총격을 가했고 방심하던 사브리나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한 행인이 이 장면을 촬영했으며 영상에는 사브리나가 도로 중앙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한 남성이 사브리나의 차량으로 달려가 차량을 탈취했고 다른 3명의 남성도 그녀의 차량을 몰고 떠났습니다. 쓰러진 사브리나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를 본 남성 중 한 명이 차량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이후 그는 6발의 연속적인 총격을 가했고 범행을 마친 후 차량을 타고 여유롭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2명의 남성이 사브리나의 최후를 확인하기 위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사브리나는 긴급히 의료시설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브리나의 몸에서는 총 8군데의 총상이 발견되었으며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는 학교와 대형 슈퍼마켓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대의 차량이 손상되었고 인근 건물들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매복 사건으로 인해 다른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카쿠라 마을에서 버려진 채 불타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량은 사건 당일 사브리나가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브리나의 추종자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의 비극적인 이별을 2달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은 온라인에서 5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속 24살의 사브리나는 토미 힐피거 티셔츠를 입고 금 장신구를 착용한 채 팬들에게 자신의 헤어케어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키나 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젊은 여성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사브리나의 장례식은 마치 조직의 대부를 떠나보내는 듯한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종자들은 그녀의 아들과 교도소에 있는 연인 안토넬라를 잊지 않고 응원했으며 특히 안토넬라에게 강인함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후 틱톡에서 안토넬라로 추정되는 계정이 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추모식에서 풍선을 날리는 장면과 함께 복수를 다짐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 내 사랑, 내가 이 저주받은 곳을 떠나는 날 정의는 실현될 거야.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난 너를 위해 복수를 할 거야.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는 향후 무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폭력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브리나의 죽음에 대해 동정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브리나가 선택한 삶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한 것이며 그녀를 추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칠레 정부에 전화를 걸어 사람들이 범죄자의 장례식을 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칠레 전역에서 사브리나의 장례식과 유사한 1,700여 건의 추모식이 열렸으며 이러한 행사가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해 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단체들이 지역을 장악하며 거리 곳곳을 무단으로 봉쇄하고 공중에 총을 쏘거나 시도 때도 없이 폭죽을 터뜨리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브리나의 죽음 이후 그녀의 팬수는 오히려 급증하여 45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브리나의 장례식은 2023년 10월 27일 엘 안티르데우 공원 묘지에서 엄중한 경비 속에 치러졌습니다. 90명의 경찰과 20대의 경찰 차량이 호위하였고 드론이 상공을 순찰하며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사브리나의 한 형제는 그녀가 유명해지기를 원했으며 이제 그녀의 소식이 국제 언론에도 보도되었다며 그녀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 동성연인 안토넬라 또한 영상으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사브리나의 어머니는 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좋은 딸이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안토넬라는 인스타그램에 난 여전히 네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넌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글을 남기며 그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브리나는 청소년 시절부터 복잡한 환경에 빠져 있었으며 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잡한 사회의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사회 안전학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이 종종 사브리나와 같은 인물을 동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권력과 빠른 부를 상징하는 세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서 법치가 후퇴했으며
이러한 법치의 부재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 휴대전화 사용은 칠레의 지속적인 문제로 2024년 상반기에 교도관들은 4만 9천 명의 수감자들로부터 약 2만 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사브리나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들은 신속히 개입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갱단의 두목이 관련된 경우 교도관들은 소유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애를 쓰며 책임을 교도소 내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교도관들은 또한 15에서 20명의 수감자들이 함께 수용된 혼잡한 감방에서 휴대전화를 찾고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변명합니다. 사브리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인 2024년 9월 말 칠레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는 국민의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위험 장례식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례식의 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그는 공공장소에 가족, 친구, 범죄 조직이 세운 기념비와 추모관을 철거하기 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칠레 국민이 비교적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브리나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사브리나의 삶과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적어도 사브리나는 세련된 자기중심주의자로 자신을 잘 마케팅하고 복잡한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불법 사업으로 부를 쌓았지만 그녀 역시 사회 악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